오늘은 시작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다른 걸 끌고 와서 논점을 흐릴 필요도 없고요. 딱 언급되는 내용들만 가지고 생각과 의견 주고받기가 필요한 주제거든요. 이 소리는 그만큼 예민한 주제란 거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놓친 게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시기라고 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얘기인데 생각보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선 급발진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서 잠깐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던가 이런 사례들을 페달 오인 사고로 봐야 하냐, 급발진이라는 게 존재하냐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건 따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의심사고가 발생한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란 거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급발진 의심사고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의심사고, 즉 그 누구도 저건 급발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도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이건 급발진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제조사가 인정한 사례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소비자가 이걸 입증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질문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의심사고네? 그러면 이건 실제로 급발진 사고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마냥 없는 사고로 보자니 찜찜하고, 그렇다면 결국 결함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텐데 입증이 가능하긴 한 건가?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데 소비자야, 제조사야, 정부야? 이게 세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입증 책임이 명확해지면 결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 일단 요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입증 책임은 소비자와 제조사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사실 이게 맞습니다. 물건을 만든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물건을 만든 주체는 문제에서 쏙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소비자가 이건 결함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가 우리가 만든 제품은 결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더 상식적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인 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답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조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온다거나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방송까지 나왔잖아요. 혼란이 진짜 없어야 하는 문제인데 왜 혼란을 만드는지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사고는 한번 터졌다 하면 큰 이슈가 되고 장면이 자극적이고 대부분이 안타까운 사례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죠.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MW 급발진 이거 2심까지 진행이 됐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발진 인정 사례로 다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도만 보면 마치 법원에서 급발진을 인정해서 운전자한테 무죄를 선고했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으니 급발진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재판부 판결 내용까지 보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A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보기에는 13초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화분 등을 들이받고서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달리는 중 여러 차례 브레이크 등이 켜진 점을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종결된 사건이 아니죠. 그 뒤로도 기사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건 1심 판결이고요.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검찰은 누구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거냐면 이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경비원분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사고가 났던 게 올해 6월쯤 1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검찰은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도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 2심, 더 나아가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급발진 의심 사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건 이겁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중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현재 다툼 중인 사건들 중에 하나라도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어야 급발진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급발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 증명은 누가 하도록 만들어야 하나요? 제조사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이 명확하게 잡혀야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오던 사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지금 이 과정도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물 책임법 얼마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죠.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논의는 제자리 걸음에 정부 대책도 이게 뭐지 싶은 게 많은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인데 이렇다 할 논의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나마 변화가 조금 있긴 한데요. 가장 최신 소식을 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해당 차의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야 너네 왜 자료 제출 안 해?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이건 결함으로 가정하고 진행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가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일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국회에서도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능시험 대행자가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 즉 자동차 안전 연구원과 같은 제3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게 흠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청이 사고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전 연구원까지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면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유인데요. 일부만 통과됐을 뿐 정작 필요한 건 빠진 게 많다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은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나거든요.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추진이 빨리 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중간에 충돌되는 이해관계라던가 실효성 없는 내용들은 빠르게 쳐내야 하는데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냐 이겁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문제인 건 아닙니다. 운전자들이 속 시원하다고 할 만한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는 스텔스 차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예전부터 자주 언급드리던 것 중 하나가 KGM이나 르노코리아, BMW처럼 주간 주행 등이 후미 등에도 들어오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토요타 같은 브랜드처럼 전조등 오프 기능을 없애버리면 스텔스 차 문제가 해결될 거란 거였잖아요.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같이 현대기아차 신차들도 이제는 후면 주간 주행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 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전조등을 끌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환영할 만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개정안 내용들이라던가 이게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과 더불어서 시민사회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그렇게나 많은데 왜 인정되는 사례는 하나도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이걸 진짜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다수가 단순히 화만 내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누구도 반박 불가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중간 과정이 확실해져야 하고 제조사가 입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 결함 인정의 기준 이런 게 수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말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이런 사고에서 피해자는 운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든 페달 오인 사고든 이런 현상이 발생한 차의 치인은 피해자도 존재합니다.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사고가 발생했죠. 버스 기사가 페달을 오인해서 사고가 났고 정류장에 있던 분들 중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사고 진상 규명이 더욱 명확해져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는 지금 총선이다 인사임명이다 해서 정신이 없을 건데 5월까지 과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안 통과가 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법이라도 숙지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동을 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미리 숙지하는 거 이건 저희 토레스 전기차 시승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